여러분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일단은 뭐 자주 등장했던 거예요. S에는 그냥 합이고요. T에는 절대값의 합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SN의 값을 힌트를 줬죠. 요놈. 자, 5번까지 합과 9번까지 합이 같다. 근데 공차가 음수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A의 6번 알았지? 그 다음에 A의 7번, A의 8번, A의 9번이 0이다. 따라서 이들 둘을 더하면 0이구나.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A 플러스 5D에다가 A 플러스 8D를 하면 0이라는 거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3D라는 관계식 하나 얻어요. 알겠지? 그 다음에 T11이 65다. 공차가 음수입니다. 점점 감소를 하겠죠, 항이. 근데 그거를 절대값을 더했더니 65. 그럼 언젠가는 음수항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더하는 거고,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당연히 그냥 양수항이 될 테니까, 음수항이 될 테니까 음수 절대값. 그래서 양수항이 처음부터 몇 개까지인지를 보자 이거야. 그래서 AN을 보면은, 자, AN이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3D 첫째 항이니까 플러스 n-1D가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이쁘게 정리하면 D 곱하기 n-2분의 15 이렇게 돼요. 그럼 0이 되는 항은 없네. 그치? 그럼 몇 번까지? n이 그죠? 지금 보면은 n이 1, 2, 3, 4, 5, 6, 7 이렇게 되면 n이 1번부터 7번까지는 양수야. 왜냐면 d가 음수거든 지금. 아니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이 양수항이고, n이 이제 8번부터는 음수항이 되는 그러한 수열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T11은 어떤 뜻이야? T11이라고 하는 거는, 자, A1 그대로, A2 그대로 쭉쭉쭉, A의 7 그대로, 마이너스 A8 맞죠? 마이너스 A9 쭉쭉쭉, 마이너스 A11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항들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얼마다? 이게 65라 그랬는데, 여기 있는 요 식들을 어차피 여기는 D밖에 없겠죠. 그죠?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3A-13D가 나와요. 알겠지? 근데 어차피 3A-13D가 65면은 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A와 D 값이 나오겠죠. D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일단 뭐 이런 조건들 먼저 좀 체크를 해놓을게요. F' 3이 그죠? F' 3이 0이다 정도. 그 다음에 fx하고 gx가 0에서 접한다. f2랑 g2 봅시다. 근데 이런 거야. 지금 3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가 3이란 말이죠. 여기를 지나고 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래프 이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가 0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2는 한 이점 있겠지. 그럼 F2하고 G2 중에 당연히 G2가 더 커요.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건 쉽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야. fx gx라는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가, 아니면 여기 문제 보니까 적분이 이렇게 있죠. 그지? 적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함수를 그래프상에서 해석하면 요런 느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0이겠죠. 그지? 이렇게 해서 f하고 g의 연관성을 봐도 되고, 아니면 이 적분을 한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도 지금 미지수에서 미지수로의 어떤 적분이 지금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 0으로 잡아도 되고, 0에서 x까지의 ft-gt라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야. 이건 만약에 우리가 hx라고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h'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fx
gx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요? 0에서 만나죠. 그죠?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3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해가 어떻게 돼요? 얘들은 x가 2개, 그 다음에 x-3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적분을 해주면 이제 되는 문제인 거고,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h의 0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 다음 요걸 적분을 하면 hx가 나오니까 hx라는 함수는 뭐예요? 4분의 1의 x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0에서 x까지의 ft-gt 라는 함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적분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난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4분의 1에 3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요게 바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의 값입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게 고급 스킬이거든요. 이렇게 함수를 잡는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뭐 hx로 두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고급 스킬이란 말이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아까 맨 마지막에 요 이야기예요. 그죠? 얘가 과연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 k에서 x까지 요 말이죠. 그지? 근데 우리가 방금 0에서 x까지로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어떨까? 자, 봐봐. k에서 x까지를 k에서 0까지 그 다음에 0에서 x까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0에서 x까지만 알지. 요건 뭐겠어? 마이너스 0에서 k까지의, 그지? 요게 되는 거야. 아, 정리해보면 자, 이런 겁니다. 주어진 문제는요, 저 절대값이 있는 저 문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절대값에 인테그랄 k에서 x까지의, 자, 지금 보면은 fx ft-gt에 요거는 절대값에 마이너스 0에서 k까지의 f 빼기 g 더하기 0에서 x까지의 f 빼기 g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겠니? 얘는 절대값에 얘가 뭐예요? 선생님이 방금 정의한 함수 있죠? h함수. 얘를 갖다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h가 얼마는 거야? 마이너스 hk가 되는 거고요. 더하기 hx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모양이네. 아, 정리해보면 hx 마이너스 hk의 절대값이 미분이 불가능한 뭐 이런 이야기죠. 문제를 다시 가보면 오직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 그랬어요. 알파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자, 무슨 뜻입니까? hx라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그죠? hx라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hx가 이렇게 생겼죠? 한 군데에서만 미분 불가능하지 않다. 미분 불가능하다. 그지? 여기에요. 여기가 hk가 돼야 되는 곳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면 0이 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요게 hx잖아요. 그죠? 이게 0이 되는 곳, x 얼마입니까? 4랑 0이죠. 그지? 따라서 k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k는 4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이제 평균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돼요. 평균의 정의하고 이 문제에서는 평균의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의 정의랑 확률의 합이 항상 1이라는 거 알겠지? 요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일단 y도 확률이기 때문에 이 y를 다 더한 요 값이 이게 1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지? 이게 1이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1이다 를 하기 전에 이 부분 합부터 처리를 하면 돼요. a 곱하기 3개짜리 어떻게 갑니까? 2개 묶죠. 2개 묶게 되면
2분의 1이 튀어나오고요. k는 1부터 5까지의 k의 k 플러스 1분의 1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1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겠죠? 요 계산을 먼저 하면 돼요.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a 곱하기 2분의 1까지 계산을 하면 21분의 5가 나와요. 알았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도 확률의 합이 1이니까 따라서 32분의 47에다가 21분의 5의 1을 더한 게 1이 된다. 이런 관계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알았어? 그러면 결국에 a 값은 뭐가 나옵니까? a 값은 2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제 푸는 게 이제 수월해지겠죠. 그지? 그래서 평균 구하는 과정도 똑같이 정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21번 같은 경우에는 21번은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면 n에다가 숫자를 1, 2, 3 이렇게 넣어서 한번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2를 넣으면 구간이 되고요.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함수도 달라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함수 대입을 해보면 뭐 복잡하진 않아. 왜냐면 이게 지금 2차 함수 꼴이거든. 분수처럼 생겼지만 사실 x가 분자에만 있기 때문에 2차 함수 꼴이에요. 그러니까 n에다가 2를 넣잖아. n에다가 2를 넣으면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 2에서 x가 4까지인 거야. 그죠? 그러면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넣기 때문에 이제 6분의 1에 그죠? 마이너스 6분의 1에 x 마이너스 2하고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이에요. 1 곱하기 2니까 그지? 자, 이게 시그마거든. 그러니까 2부터 잘 생각해봐. n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 구간이 4에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불연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알지? 그래서 구간을 보면 여기서 6까지죠. 그지? 그러면 fx가 뭐가 됩니까? 대입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2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계속 되고 있죠. 자, 이 x 부분을 잘 보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y 값이 이동한 양을 한번 볼까요? 2분의 1 기존에 있고요. 그 다음 6분의 1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된 평행이동한 양이 조금 어때? 적죠. 그제?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냐면 이 개수가 이렇게 절대값이 점점 줄어든다는 건 폭이 어떻게 돼? 낮아지고 있어. 2차 함수의 부분이.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살포시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란 얘기지. 자, 2에서 4까지 2일 때 여기 그죠? 물론 이제 0에서 2까지는 기본 그래프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채워진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조금 크게 그려볼까? 크게 좀 그려서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상황이. 자 이렇게 해서 2차 함수 이렇게 되다가 알았지? 얘가 2거든. 끝에 등호죠. 그 다음 여기가 함수값, 여기 함수값, 그 다음에 요 라인에서 스타트, 그죠? 스타트에서 폭이 좀 완만한 상태로 가요. 4. 그 다음에 여기 꼭지점 위치에 함수값이 같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점점 완만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완만해지니까 이제 이렇게만 할게요. 그래서 불연속점이 짝수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이 추세로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0하고 100 사이에서 48개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돼? 2부터 100이 포함 안 됐어. 그러니까 2부터 98까지이기 때문에 49개의 불연속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값, 그죠? fx 빼기 a의 이 절대값이 필요한 건데 이런 거야.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접어 올리면 되잖아. 예를 들면은 a가 여기 한가운데를 지난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여기 꼭지점의 함수값과 요 밑에 함수가 요 라인하고 거리가 똑같게 되면 이걸 접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그죠? 여기서 채워주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서 채워져요. 접어 올리면. 알겠지?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살짝 일반화 시켜가지고 정리 좀 해보자고. 어디에서 접어 올려야 되는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옆에다가 K번째, 이러한 상황이 K번째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공중에 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얘가 지금 K번째면 여기가 2K고 여기가 2K-1이겠지. 2K-2죠. 쏘리. 2K-2이고 가운데 꼭지점이 뭐가 됩니까? 2K-1이 돼요. 그 다음 녀석은 여기 함수값 여기에 요렇게 이어질 겁니다. 여기 다음이 누구겠어? 2K 플러스 2겠죠. 그리고 그때 요 라인, 요 함수값 라인, 알겠지? 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K번째는 시그마 K는 1부터 K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지? I로 할까? I가 1부터 K까지에, 그죠? 문제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I에 I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요 밑에 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보다 하나 더 적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K-1까지 K-1까지 I에 I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정확하게 요것들이 한가운데를 지나가 줘야 접어 올렸을 때 이런 느낌으로 접어 올라가고, 한 군데는 불연속이 되는 짝수 하나를 한 군데는 연속이 되게 이렇게 만나게 해준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죠? 그런 한 군데가 존재를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A라고 하는 거는 누구와 누구의 평균이다. A는 누구와 누구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야. 이 시그마들, 그죠? 시그마들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에 여기 있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시그마들,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의 I에 I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시그마 I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K-1이죠. 아래 거니까 K-1까지 I에 I 플러스 1. 부분분수 형태니까, 그죠?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K를 알 수가 없잖아. 문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두 실근이 34다. 그죠? 두 실근 교점 A하고 만나는 교점 어디입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기에요. 여기가 두 실근입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4라 그랬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가운데가 2K-1이고, 그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2K-1이 17이란 얘기니까 K는 9다. 그래서 그 K를 여기 위에 식에다가 9랑 8 이렇게 넣어주면은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21번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 했던 30번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마무리 지어봅시다. 30번에서 일단 fx가 f'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식 세우는 게 어렵지 않죠. 여기에 f'x의 판별식이, 그죠? 이 부등식. 자, 여기서 보면은 2를 넘겨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결론, 그때 A의 범위가,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서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 조건은 요걸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gx를 볼게요. gx를 보면은, 자,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g'x가 1-f'x예요. 근데 f'x는 1보다 크거나 같거든. 따라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gx도 어차피 얘도 3차일 거야. 그죠? 얘도 3차일 테니까 함수가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감소하는 애가 있고, 가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다 가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쌤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녀석은 어디다가 그어도 미분이 무조건
불가능해요. G'T라는 상수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는 어떤 상수값이에요.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 K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G'T라는 녀석을 K라고 생각을 하면 얘도 0 이하잖아. 그치? 기울기니까. 그래서 음수. 여기 X축이 GX에서 어디에 놓일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값이 항상 G'T가 음수에 놓이고, 사실은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음수에 놓이든 어디에 놓이든 간에 무조건 접어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한 군데서는 어때요? 미분이 항상 가능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후보는 두 번째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그래프를 그려서 잠깐 봤을 때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X축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을까를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을 이렇게 잡고요. 만약에 X축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 K라는 값 G'은 밑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곳 가능하게 되는 곳 여기를 K라고 잡게 되면은 이게 G'T가 되는데, 이때 T는 몇 개일까요? 여러분들 이걸 따로 그냥 다시 한번 G 그래프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 G'이니까 그게 일반 그냥 상수가 아니고 G'이기 때문에 G'이 K 음수죠. 그죠? 맞습니까? 예, 음수입니다. 음수가 되는 지점은 어떤 음수든 간에 항상 이런 식으로 두 군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T가 두 개인 거예요. 알겠지? 이거의 기울기가 K입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K는 하나인데 T는 두 개여야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T는 B 하나여야 되니까. 따라서 이런 이유로 X축이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X축 어디에 놓아야 돼? 여기 기울기가 0인 곳 있죠? 그림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 응? 자, 여기서 3차 함수 기울기 0 되는 곳 있잖아? 여기에 정확하게 X축이 놓여야 돼서 여기에 어떤 B, C라고 하는 점이 있어가지고, 자, fx, 자, 봅시다. x-fx라는 함수식이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최고점 계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x-c의 전체 세제곱 형태가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있는 이 fx를 집어넣으면 계수 비교를 하는 순간 c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x를 구할 수가 있어요. c 나오면 뭐 a 구할 수 있으니까